구속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.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 전 정권의 핵심적인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실형 전부 다 받았죠. 엄청난 곤욕을 치는 그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. 이러다 보니까 현 정권은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없느냐? 이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도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법적 판단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 어제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요.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최근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경심 검찰의 기소장과 관련해서 최초에 냈던 기소장하고 그리고 추가로 낸 기소장 이렇게 냈는데 이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이 정경심 사건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수 없다.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두 번째 공판 기일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해 줬어요. 이 허용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. 지금까지 환경부 장관, 그 다음에 청와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하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전직입니다. 신미숙. 이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, 관리,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. 이게 이제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다. 이게 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만 말하자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열린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런 환경부 장관의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 잘못된 불법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공범이다.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이 두 사람 플러스 알파, 즉 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제 법원의 심판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.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.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됐느냐? 이 재판부에서는 일찍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고인과 그러니까 이 환경부 장관하고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과 환경부 공무원과의 관계가 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이렇게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를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행을 했으면 그건 말하자면 범죄 행위에 속한다.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. 그런데 검찰의 최초 공소장에는 이 피고인과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이 특정하라. 이 관여한 사람들이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의자들, 피고인들하고 같이 피고인들의 그러니까 직권남용.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거 강제 이행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행했으면 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한 거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공범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해서 올린 거죠, 법원에. 이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 재판부는 이 사람들을 환경부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말하자면 재판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더 후폭풍을 불러올지 지금 친문 3종 게이트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.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위기 국면에 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7년도 12월부터 지난해 2018년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요.
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,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을 했어요. 당연히 반발도 나왔죠. 그러나 결국은 또 감사까지 시켜서 협박했어요.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15명 중에 13명이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고, 이 보복성이 바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. 이것이 검찰과 또 법원의 시각입니다. 그리고 또 지난해 2018년 7월 달에는요,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.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인데 이것도 아주 요직이죠.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대우가 좋습니다. 공공기관 감사들.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박모 씨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, 이 박모 씨가 임원 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요. 그러니까 이 탈락한 사람을 살리려고 임추위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이런 처리를 해버렸어요. 그래갖고 아예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. 자기네가 말하자면 밀었던 사람이 서류 심사가 되니까 아예 그 공모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.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자리를 앉혔냐면 기어이 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 주주로 있는 유관기관의 회사 대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갖고 임명하도록 환경부에 압박을 한 겁니다. 김은경 장관이 그래서 그렇게 또 지시한 거예요. 이행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박 씨의 임추위 서류 심사 탈락을 이유로 해가지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임추위 의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또 문책성 인사를 낸 혐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자기가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인사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국장과 과장을 보복성 인사를 한다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캠코더가 아니니까 이런 건지, 아니면은 정말로 이 말하자면 스케이프고추라고 하잖아요. 이런 두 사람의 보복성 인사를 통해서 환경부 공무원들 앞으로 장관이 청와대가 지시하는 대로 인사 똑바로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그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본다면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성 비리 의혹들, 이 현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훨씬 더하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정말 가관이다. 예, 우리가 한번 철저히 지켜보면서 과연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환경부 내에 어떤 또 있는지, 또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블랙리스트성 인사보복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것으로 첫 번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